이번 주 7시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산적한 제주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주요 단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속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네. 제주도민들께도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검은 토끼처럼 지혜롭고 크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빛이 나는 그런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도정의 주요한 현안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맞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스스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의 과정에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가다듬는 시간이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되어진 것들을 토대로 2023년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해를 넘겼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전해 들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2달째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요청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북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군사 전략 기지화, 핵 기지화하겠다는 또 계획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가중되고 있고요. 혹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런 국힘의 핵 기지화 전략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도민 사회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하루빨리 당정의 입장을 명확하게 북핵 전략 핵기지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밝혀야 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 보고서도 하루빨리 공개해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군사공항으로 지어지게 된다면 이 공항 자체를 반대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건 제주도민의 어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심지어 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중국 투자사 소유의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을 보니까 또 제주도가 또 다른 난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스카이워크 문제도 나오고 있고. 네. 저도 그 내용을 보았고요. 그런데 그 용역 보고서는 2021년에 발주가 된 것이고 2022년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대공원 사업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송악산을 소유했던 그 중국 법인에 대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매입 절차에 착수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대공원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걸림돌도 해소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악산 일대, 평화대공원 일대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송악산 일대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지속 가능한 제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새롭게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 묘산봉 관광단지라든지 뭐 동물테마파크 사업 등 이런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들이 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은 연장이 됐거든요. 네, 부대 조건 이행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면밀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묘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부분 매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부분 매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자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 확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돼서는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적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또 저희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된 테마공원은 전면 삭제를 하고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주민 동의를 다시 얻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네. 지구 지정 세부 적용 기준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네. 물론 뭐 공론화를 통해서 여론을 네네.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네네. 고시 개정으로 또 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어떤 공공성 이게 후퇴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선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공사가 가졌던 시행 주체, 사업 시행 주체의 문제를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풍력 2.0 단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고시가 발표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일부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여론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고시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더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제주의 풍력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새롭게 수립돼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풍력 2.0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달까지는 이런 논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네,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시고요. 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앞서 하수 밝히셨어요. 유입량이 일일 98%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반대 대책위 입장과 또 마을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대책위가 주장했던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라든가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더 자세히 알려지게 되고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을회와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또 조만간 면담을 통해서 해결 수습의 어떤 실타래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반대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자주 네.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셔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정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이야기 듣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듯이 월정리 문제도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네. 하나인 15분 도시 용역이 네, 유찰됐는데 네. 아직 그 이 공약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충분히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시되지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공간 중심의 계획만 우리가 상상을 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덧붙여서 시간 개념을 덧붙인 개념이고요. 또 인간의 도시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잘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또 용역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하반기 중에 그게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15분 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더 얻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제주시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는 제주도의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읍면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15분 도시 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또 기초자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기초자치 모형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하반기 그것도 이제 10월 정도 지금 1차 용역이 지금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저는 다양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행정체제로서 제주의 발전이 더 가능한가? 또 제주 공동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저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계층 구조가 개편돼야 되고 그것이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이미 강원도가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고 있고요. 네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단계를 다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 두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초자치 폐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제주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특별자치 모델로 가게 된 결과 그것은 제주도에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 1차 산업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뭐 경영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또 제자리고 또 시장 개방 압력은 또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저희가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약속한 정책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확대 조직해서 수급관리를 전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즉 농민들이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물류망의 제주 물류 체계를 연동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은 법적으로 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물류 시설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이 올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주 권역을 신설하는 것이 저희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 권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래 최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물선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도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민들이 이동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 지역에 있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화물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류 체계의 개선이 우리 1차 산업 종사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전기료 인상 때문에 많은 또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 보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기료 인상의 폭 그리고 그것이 농가 소득에 미친 영향 등을 좀 분석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복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예산의 25% 공약에 좀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제 5천억 시대를 열었고요.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도까지 25%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25년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세입 여건을 좀 더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매해 1%씩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방안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촘촘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사법 리스크가 커지기를 바라는 일부의 세력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해왔던 상장회사 20기 육성 유치와 관련된 행사를 캠프에서 주도했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상장회사와 관련된 공약은 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를 1년 전부터 방문해서 왜 이 반도체 회사가 수출 이력 기회에 됐는지 그리고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걸 확인했고 이런 회사의 시스템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메타 CNA라든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기업, 저희도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확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그런 20개 상장회사 육성과 관련된 기획을 하라고 했으면 상장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날 행사에 참여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상장회사 육성과 관련돼서도 지금 24개 수요 조사를 했더니 24개 황토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7개 기업은 당장 상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국거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상장과 관련 없는 회사들이 참여를 한 행사를 저희 캠프가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돼서도 저는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럼 마무리 인사 겸 네. 앞으로 이 새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민선 8기 제주 도정이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민생 경제 활력을 저는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수소 경제를 전면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제주를 글로벌 그린 수소의 허브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산자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AM 사업입니다. UAM 사업도 2025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민간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제주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사람 육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 도정도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